그리고 핵심 개발 기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지금 듣고 계시는 과정에서 꼭 집중하셔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기술들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 코스거든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직군을 좀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그 퍼블리셔라고 하는 HTML과 CSS를 주로 다루시는 직군으로 가고 싶으신다고 한다면 이 두 역량에 굉장히 집중을 하셔 들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HTML과 CSS는 개념 정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된다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발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JSP, AJAX, jQuery,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역량으로 다가오거든요. 특히나 JSP는 수강 시간이 많은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JSP에 대한 공부는 정말 많이 하시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성장하시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뽑자면은 저는 자바스크립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프론트엔드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꼭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백엔드 역량으로는 네, 그냥 눈에 딱 보이시는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바와 마이바티스 스프링이 굉장히 다 중요한데 아까 제가 업계의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교육을 들으신 이후에 한 방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데를 가는 건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적으로. 제가 뭐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타트업과 그 SISM 업계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 이 역량도 조금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바와 스프링은 잘 올려서 구동하게 하고 마이바티스를 통한 쿼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업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바티스에 대한 그 쿼리를 짜는 연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좋게 작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자바에 대한 역량을 많이 요구로 하는 회사에 나는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바 스프링에 대한 역량을 이 앞에 있는 시간만큼이나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포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좀 적게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는 배포에 대한 거를 개발자가 직접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해요. 그래서 배포에 대한 공부들도 조금 많이 하시면은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들은 솔직히 여기서 지금 코멘트가 되어 있는 역량들은 기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꼭 필요한 기술들만 지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좀 반드시 역량을 짚고 넘어가되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가 어떤 커리어 패스로 진행을 하겠다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은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정도를 알고 지나가는 것과 전문가처럼 많이 공부를 하는 것들에 대한 비중을 두셔야 되는 거는 맞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좀 보면서 이런 기술들은 좀 더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CS와 웹인데요. CS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약자예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카데미에서 배운 사람이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부족했던 역량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지금 여기 이렇게 써놓은 이런 역량들이에요. 이게 웹을 구성하는 역량들이 저는 되게 약했거든요. CS 같은 경우는 저는 컴공 출신이기 때문에 좀 알고 있었는데 HTTP라든지 아니면 URI라든지 뭐 동기나 비동기 방식 이런 것들은 이제 웹을 지탱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하나도 몰랐었어요.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스프링과 그걸 이용해서 자바를 위해 코드를 짜긴 했지만 그게 올라가서 도는 이 환경에 대한 공부는 거의 못하고 지나갔었거든요. 그리고 CPU나 캐시 메모리 같은 것들도 제가 그 학문적으로 공부를 했을 뿐이지 이걸 실제 그 업무에서 적용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지식도 솔직히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전공자시지만 이 분야가 아니시거나 아니면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이런 역량을 반드시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것들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수학으로 따진다면 약간 미적분 같은 것처럼 아니, 실생활에서 안 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지만 쓰이더라고요. 저도 계속 연차가 지나가면서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던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말만 하기는 좀 그래서 옆에 이제 책들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전공자를 위한 IT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에도 이제 API나 클라스, 서버, 프레임워크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 용어 설명이나 개념 설명들이 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듣기 시작하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은 교육을 이해하시는데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웹 개발자를 위한 웹을 지탱하는 기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전반적인 이제 웹에 대한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웹이라는 것들이 어떤 기술로 인해 굴러가고 있는지 거기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는 뭔지라는 책인데 사실은 저도 이 책을 못 읽었어요. 이게 제가 추천은 해놨지만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인기가 워낙 많아서 절판이 됐는데 가끔 알라딘 같은 데 올라온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노려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구하시게 된다면 저도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서버 관련된 역량을 쌓으실 예정이라면 이런 공부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좌측은 백엔드, 우측은 프론트엔드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부트와 AWS로 혼자 구현하는 웹 서비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제가 아는 분이 쓴 책이기도 한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프링 부트라는 역량과 AWS라는 역량이 필요로 하는 업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커리큘럼에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또 학습을 한 단계 더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이 워크 뭐라고 해요? 이거를 핸즈온이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면서 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통해서 한번 그 웹 서비스를 구축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올려보시는 연습을 한 번 더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고 쌓는 역량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펙티브 자바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자바를 다루는 사람에게 교과서 같은 책인데 여기에는 이제 자바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방법, 올바로 다루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통해서 실제 자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신다라고 따지면은 이펙티브 자바를 읽으시면 자바를 잘 다루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에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역량이 있다면 이 책은 반드시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쪽은 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리액트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액트에 대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주시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전향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에크마스크립트라는 책인데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표준이에요. 제가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이제 아까 말했던 자바의 버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크마스크립트 7, 8, 90 막 다 있는데 이것도 에크마스크립트 6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 또 자바스크립트를 잘 다루는 방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트로 해놓은 게 이게 약간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처럼 이제 원론적인 거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 만드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런 역량들을 조금 더 충족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역량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QL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제가 막 SQL을 많이 안 짠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SQL을 짤 줄 알아야 하긴 하거든요.
JPA라는 것도 잘 쓰려면은 SQL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만들어진 SQL이 어떻게 동작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지에 대한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역량을 많이 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이 책을 올려놨는데, 이게 이제 국가공인 SQLD라고 하는 SQL 디벨로퍼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SQLP라고 하는 SQL 프로페셔널이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있는데, 이걸 따기 위한 그 책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 시험을 보면은 이제 자격증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교육과정을 들으시고 조금 더 본인의 몸값을 높이고 싶으시거나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신 쪽이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시면 이 자격증을 따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원래는 그 오라클이나 이런 데서 나온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 자격증은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비싸요. 50만 원인가 한 번에. 그래서 떨어지면은 그냥 50만 원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한 5만 원 정도였나? 이렇게 되고 이 금액을 회사에서 지원해 주기도 해요, 많이.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신 이후에도 한번 뭐 따보시는 도전을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NoSQL이라는 게 있어요. NoSQL이니까 SQL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SQL을 이용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DB들이 있어요. 뭐 몽고DB라든지 다이나모DB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 NoSQL도 좀 떠오르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뭐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NoSQL에 대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또 본인의 그 적성을 찾아보시는 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올려놨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되게 많은 키워드들을 알아가셨으면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레디스라고 하는 캐시 메모리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예요. 그래서 레디스에 대한 공부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좀 지금 듣고 계시는 그 교육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쌓을 역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